에이블레셋의 유광희 대표님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증시가 하락세를 걸으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막대하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제 주변에서도 좀 체감을 합니다만 이 손실을 어떻게 복구해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최근 시장 상황 짚어주시죠. 네, 먼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최근에 국내 주식이 좀 급락을 하면서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자료를 보게 되면은 올 들어 개인 투자자분들의 국내 주식 순매수 금액이 27조 1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이 중 삼성전자만 16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6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6만 원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5월을 제외하고 매월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연간으로도 마이너스 23%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이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2조 1,5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6월에만 37%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20년에 56% 정도 상승을 했고 21년에 29%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었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기술주 하락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분들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인 테슬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올해만 39% 정도 하락을 했고 애플도 올해만 26% 정도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증시 흐름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계속해서 증시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미수거래에 따른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개인들이 손해를 보면서 주식을 매도해야 해서 개인 투자자 분들의 손실이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근심과 걱정이 나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연일 좀 하락세를 걷고 있어서 걱정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동학개미 분들이든 서학개미 분들이든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반등을 기대하고 싶어도 그 반등 포인트가 없어서 더욱더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이런 시장 속에서 기대할 부분들을 찾아보자면 여름 보너스로 불리고 있는 이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최근 이제 인플레이션도 되게 심화되고 있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이렇다 보니 이제 지수에 대한 방어력과 회복력을 좀 갖추고 있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중간 배당을 결정한 상장사가 한 76곳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요. 코스피가 53개사, 그리고 코스닥이 23개사 정도라고 합니다. 아직 공시하지 않은 기업들을 좀 포함을 하면은 중간 배당을 하는 종목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쌍용 C&E, 그리고 뭐 KCC, 뭐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SK텔레콤이랑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7년 이후에 5년 연속 중간 배당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중간 배당 확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하락한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주에 1만 원, 그리고 한 주에 2만 원 하는 회사가 배당을 똑같이 주당 1,000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 주에 1만 원 하는 회사의 배당 수익률이 더 높은 거랑 좀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로 좀 접근을 했을 때 금융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고 경기 침체 우려로 금융주가 좀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권 교체가 있었고 금융당국이 배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름 보너스를 기대하는 분들은 금융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배당을 받을 분들은 6월 28일까지 매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이제 중간 배당, 그 여름 보너스라고 불리는 중간 배당과 관련돼서 볼만한 종목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금융주에 대해서 짚어드렸고 언제까지 매수를 좀 해야 중간 배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와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들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중에서도 큰 폭으로 좀 떨어진 통화 중에 엔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통해서도 몇 번 이 엔저 현상에 대해서는 다루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관련돼서 이렇게 특급 박앤세일일 때 엔화에 투자하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엔화 약세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뭐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은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엔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지난주에 이제 현재 대규모 금융 완화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본은 단기 금리를 현재 마이너스 0.1%로 그리고 장기 금리를 0%로 유도를 하면서 금융 완화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일본이 미국처럼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엔저로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 있고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발표로 흔들림 없이 금융 완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입장이 재확인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 회의에서 기존에 없었던 환율 관련한 부분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제 미일 금리 차가 좀 확대가 되면서 일본에서도 역시 외국 자본의 이탈로 엔저가 좀 계속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물가 상승으로 뭐 가계 그리고 원자재 수입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 이제 금융 완화를 계속한다고 밝히면서 엔화 가치가 17일에 하락을 좀 했지만 이런 반응을 감안을 했을 때 최근과 같은 엔화 가치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개입할 수 있다는 해석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일본의 7월 10일에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물가락이 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안 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엔저 현상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화 가치가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엔화 투자에 대한 열풍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주 저희가 주목해야 될 일정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할 텐데요. 물론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되는 것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한 주가 될 것이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준 의사들의 발언도 집중이 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일정들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국내 같은 경우에 오늘 누리호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2일에 파월 의장의 미 의회 출석을 좀 주목해봐야 할 이슈일 것 같습니다. 먼저 기상과 기기 결함 등으로 연기된 한국형 발사체죠. 누리호 이후의 누리호 2차 발사가 오늘 예정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항공산업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누리호 발사가 오후 4시 정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의 시장에서 관련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일에 파월 의장의 미 의회 출석이 있습니다. 연준이 15일에 열린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에서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75bp 인상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은 75bp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향후 빠른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나 식료품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상승에 기여하는 모든 요인을 연준이 통제할 수 없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좀 신호들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이 공격적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6일과 17일에 이코노미스트 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로 확률을 묻는 질문을 했었는데, 대답에 대한 평균치,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평균 확률이 44%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던 2007년 12월에 이 수치가 한 38% 정도였고,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20년 2월에 26%로 나왔었으니까 지금보다 상당히 좀 낮은 수치였습니다. 과거의 수치가. 이게 실제로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 증시가 약세장에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연준이 경제 및 시장의 혼란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방법을 찾았는지, 그리고 다음 달에도 75bp 혹은 그 이상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는지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